안녕하세요. 원자료를 깊이 파고들어 핵심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AI와 법의 충돌, 그리고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재부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시죠. AI가 만든 예술 작품인데요. 아주 간단해 보이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 작품,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법이라는 게 전부 인간 창작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상황에 대한 규칙이 아예 없는 거죠. 이게 그냥 작은 문제 같으세요? 천만에요. 이건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가장 많은 걸 만들어내는 창작자들은 감정이나 의도, 즉 마음이 없거든요.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써온 이 지적재산권법은요, 사실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약속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창작하는 사람에겐 당연히 의도가 있다, 라거나, 만들어진 작품은 딱 고정된 형태를 가진다, 같은 것들이죠. 지금까지는 이게 너무나 당연했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도대체 기존의 법 시스템이 AI라는 새로운 현실과 부딪혔을 때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적재산권이란 집을 바치고 있던 기둥들이 있잖아요. 저작자의 의도, 작품의 고정성, 인간의 독창성, 명확한 소유권, 이런 것들이 AI 앞에서는 그냥 하나씩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AI는 의도가 없죠. 결과물은 계속 바뀌죠. 독창성 개념도 애매하죠.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게티 이미지, 뉴욕타임스 같은 거대 기업들이 건 소송들을 보세요. 법정에서는 잠재 공간에서의 복제가 뭐냐, 확률적 합성은 또 뭐냐, 이런 기존 법전에 있지도 않은 단어들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법이 기술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시도들이 있었겠죠.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내놓은 해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실패했습니다. 핵심을 완전히 놓쳤거든요. 한쪽에서는 기존 법을 어떻게든 늘려서 AI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예 AI를 사람처럼 일종의 창작자로 인정하자고 했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AI는 그냥 복사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식을 가진 예술가도 아니잖아요. 둘 다 AI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접근법이었던 겁니다. 이걸 원자료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데요. 법은 결과물을 다루려고 하는데 AI는 오직 사건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와, 생각해보세요. 법은 딱 완성된 그림이나 책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AI는 매번 다른 예측 불가능한 결과, 즉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애초에 규제의 대상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의 법이라는 연장이 아예 쓸모가 없어졌는데 말이죠. 여기서 이 자료는 아주 급진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제 그만 낡은 질문은 던져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해야 할 때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낡은 질문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AI를 우리 인간의 법에 우겨 넣을 수 있을까? 수년 동안 모든 논쟁이 여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둥근 구멍에 네모난 못을 억지로 박아 넣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세운 질문이에요. AI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로부터는 어떤 종류의 법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AI를 인간에 비유하는 게 아니라 AI 그 자체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법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확 바꾸면 과연 어떤 모습의 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AI 시대를 위해 새롭게 상상한 법률 시스템의 청사진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요, 정말 생소하지만 흥미로운 다섯 가지 권리를 제안합니다.
전부 다 AI, 그러니까 LLM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작동하는지 그 내부 원리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확률적 구성권 같은 건 AI가 어떤 특정 스타일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확률 자체에 대한 권리를 주는 거고요. 잠재 공간권은 AI의 머릿속에 있는 거대한 개념 지도에서 특정 영역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거죠. 기존의 저작 공간은 아예 차원이 다른 개념들입니다. 물론 이런 새로운 권리가 그냥 종이 위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겠죠? 그래서 이걸 현실에서 집행할 새로운 도구들도 필요합니다. AI 모델의 고유한 지문을 만들어서 누가 뭘 썼는지 추적하고 AI의 생각 경로를 감사하고 또 분쟁이 생기면 알고리즘 책임 법원 같은 완전히 새로운 기관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기술과 법이 함께 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생성형 AI 시대에는 기존 법을 조금 고치는 수준, 그러니까 업데이트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수이 제네리스, 즉 독자적인 종류의 법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AI만을 위해 AI에 의해서 완전히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된 그런 시스템 말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하나의 거대하고 어쩌면 조금은 불편한 질문 앞에 세웁니다.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더 이상 창작자가 필요 없어진다면 과연 소유라는 건 대체 무슨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건 단지 법률가들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창의성, 그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